가위나 칼 사시오. 시골로 돌아다니는 어떤 박물 장사가 어느 객주집에 들었다. 막 잠이 들려는 편인데 안방에서 젊은 내외가 소곤소곤 자리 속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도무지 마음이 심란하고 울적해서 잘 수가 없어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자니까 옆방의 부부 이야기는 더욱 가경에 들어간다. 아이 요거 얄미워 가위 갖다가 잘라버릴까 보다 하는 여자의 목소리에 박물 장사는 못 들은 채 하고 있었지만 소동이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또다시 들려오는 여자 목소리. 아이 이거 얄미워 칼이 있으면 잘라 가질걸. 똑같은 얘기를 6번이나 듣고 있자니까 마침내 날이 새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박물 장사는 차비를 하는 둥 마는 둥 방에서 뛰어나왔다. 그냥 가버리기엔 너무도 억울해서 홧김에 안방문을 탕탕 두들겼다. 얼마 후 방 안에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예요? 그 말에 박물 장사는 가위나 칼 사시오. 어려울 게 있습니까? 옛날 어느 절에 성질이 고약하기 짝이 없는 상자놈이 있었다. 스님 아랫마을 어떤 젊은 과부가 저보고 묻는 말이 너의 절 뒷뜰에 있는 감을 너희 스님 혼자만 따 잡수시냐 하기에 저하고 같이 먹죠 했더니 그럼 내게는 좀 줄 수 없을까 하더군요. 정말 그런 소리를 하던. 그럼 한 광주리 따다 드려라. 그는 감을 따서 자기 부친한테 갖다 주고 와서 스님 과부가 아주 기뻐하면서 또 묻기를 벽장 안에 떡은 너희 스님만 자시냐 하던데요. 저하고 같이 먹죠. 했더니 떡도 한 광주리 갖다 드려라 하고 말했다. 그는 또 자기 부친한테 갖다 주고 와서 과부가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우리 절로 찾아오시겠다 합니다. 그리고는 놈이 과부한테로 달려가서 우리 스님께서 속병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신 한 짝만 빌려주세요. 의원의 말이 신을 불에 쬐어서 배에 붙이면 낫는다 하니까요. 신 한 짝을 얻어 가지고 와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까 종은 요이부 자리를 반듯하게 깔아놓은 옆에다 음식까지 마련해 놓고 혼잣말로 나는 이렇게 밥을 권하고 부인은 이렇게 밥을 먹고 나는 이쪽에 눕고 부인은 이쪽에 눕고 그럴 때에 갑자기 상자놈이 벌컥 문을 열면서 일이 다 틀렸어요. 스님. 아 글쎄 과부가 왔다가 이 방을 들여다보더니 스님이 미쳤다고 도망치지 않겠어요. 그래 저가 쫓아갔다가 이 신 한 짝만 주워왔어요. 스님은 원통해서 목침으로 방바닥을 치면서 애그 이놈의 주둥이가 원수지. 인서가 이 목침으로 내 주둥이를 쳐라. 쳐. 상자놈은 목침을 받아 스님 덕이 부서져라 치면서 아치라면 쳐드립죠. 그야 어려울 게 있습니까? 탈바가지. 서생원이 사는 마을에 삼포수가 살았는데 그의 아내가 반반하게 생겼으므로 생원이 항상 기회를 엿보았으나 남편이 늘 집에 있어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 하루는 포수네 집으로 찾아가서 자네 어찌 사냥을 나가지 않는가? 노비가 없어서 가지 못합니다. 노비가 얼마나 있으면 사냥을 나가겠는가? 적어도 100냥은 있어야겠습니다. 어찌 그리 많은고? 노비뿐이 아니고 사내 고사도 지내야 하겠기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가도록 주선해 줄 테니 자네가 많이 잡아와서 나와 더불어 절반씩 나누어 가지세? 하고 100냥을 주니 포수는 생원이 자기 아내에게 마음을 두고 그러는 줄 알고 100냥을 받은 후에 그 아내와 짜고선 생원에게 하직 인사를 하며 소인이 떠나면 집안에 저 혼자 있게 될 터이니 죄송하지만 생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야 이를 말인가? 자네가 비록 부탁치 않아도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조금도 그런 염려는 말게나. 그날 저녁 포수가 떠나자 생원은 장죽을 비껴 물고 포수네 집으로 갔다. 인자 남편이 없어서 홀로 쓸쓸하지 않은가. 생원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집까지 찾아오시니 쓸쓸할 리가 있겠습니까? 생원은 곧 방으로 들어가서 포수의 아내와 희롱을 주고받다가 마침내 일을 시작하려는데 생원님께서 그 일을 즐기시려면 저것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것은 무슨 물건인고? 어디 보자. 여인은 곧 선반 위에 얹힌 탈바가지를 내려 생원에게 주니 이것을 얼굴에 쓰면 어째서 좋은고. 제가 지아비와 동침할 때마다 이것을 지아비가 쓰면 신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신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어찌 사양하리. 생원이 탈바가지를 쓰자 여인은 그것을 꼭 동염해 주었다. 생원이 막 여인을 끌어안고서 일을 벌일 무렵 포수가 뒷뜰에서 작대기를 들고 뛰어들어오며 어떤 도적놈이 남의 안방에 침입하여 남의 철을 훔치고자 하느냐. 내 이놈 당장 때려 죽이리라. 하고 소리치자 생원은 탈바가지를 벗어 던지려 하였으나 동여면 끈이 좀처럼 풀어지지 않는다. 생원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다가 뒷문을 열고 담을 뛰어넘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포수는 끝까지 쫓아오며 온 동네가 다 들릴 큰 소리로 도둑놈이 생원댁으로 들어간다. 저놈 잡아라. 하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뛰어나와 본즉 과연 해괴한 자가 생원 집으로 뛰어들어가는지라 쫓아가서 몽둥이로 때리려 하자 생원이 날쌔 나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누구 하나 그 자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으므로 생원은 탈바가지를 벗어버렸다. 보니 진짜 생원임에 틀림없었으므로 생원 내 머슴들이 뛰쳐나와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동네 사람들을 꾸짖으며 생원을 떠내고 들어갔다. 그 후 생원은 문밖 출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곶감두유 곶감두유. 어떤 선비가 입에 거미줄을 칠 지경으로 보내는 형세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리를 굽혀 남에게 구걸을 할 수는 없고 더구나 돈을 벌어볼 생각은 애당초 없는지라 하늘에서 그저 떡이 떨어져 내릴 듯이 날아다 빈들빈들 놀고만 있으므로 아내가 참다 못해 여보 허구한 날 이러고만 있으면 어떡하오? 남들처럼 나가서 장사라도 해보도록 하시오. 그래 장사를 한다면 무슨 장사를 한단 말이오. 듣자 하니 곶감 장사가 한창이라 내가 미천을 장만해서 드릴 테니 오늘부터 나가서 장사를 해보도록 하시오. 아내가 불이 나게 장에 가서는 곶감을 한 짐 사가지고 왔겠다. 그러나 곶감을 들고 나서기는 했지만 양반의 핏대는 살아있어. 곶감 사시오. 하는 소리가 나오지를 않는다. 그렇다고 속 시원히 곶감을 사게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망설고 있는 참인데 마침 지나가던 생선 장수가 생선 삽쇼. 생선 삽쇼. 옳다 이게 좋은 기회구나 싶어서 양반은 그를 꼭 붙어 따라가면서 생선 장수가 생선 살쇼 하면 바로 그 뒤를 받아 곶감 두유, 곶감 두유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한잔 할까? 어느 신혼부부가 어찌나 금슬이 좋던지 신랑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내를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한판 해치우므로 아내가 사람 있을 때를 민망하게 생각하여 사람이 있거든 한잔 할까 하고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슬그머니 골방으로 들어가리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술을 마시는 줄로 알게 아닙니까? 그것 참 좋은 생각이요. 그날부터 한 잔 마시는 것으로서 약속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이 마침 집에 찾아왔는데 신랑이 밖에 나갔다 돌아왔다. 장인 앞에서 아내를 보고 한잔하는 것이 어떻겠소? 하거늘 아내가 곧 신랑을 따라 골방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부부가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 얼굴이 모두 벌겋게 상기되어 있으므로 장인은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괘씸한 것들 딸이란 것이 남만도 못하니 이제부터는 아주 발길을 하지 마오. 하고 화를 내자 아내는 이상히 여겨 대체 무슨 까닭이세요. 내가 술 좋아하는 줄은 그도 다 알면서 골방에 술을 담아놓고는 저희 내외반 몰래 들어가서 퍼먹고 나오다니 그런 법도 있단 말이오. 이제부터 임자도 그년의 집에 간 줄만 알면 그냥 안 두겠소. 아내는 이 말을 듣고 영감이 없는 틈을 타서 살그머니 딸네 집에 가서는 너희 아버님이 노발대발하시더라. 왜요? 일전에 너희 아버님이 오셨을 때 너희끼리만 골방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나왔다니 그게 참말이냐? 아버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본래 그 일이 여차여차해서 그리 된 것이지 실제로는 술이라곤 없었어요. 술이 있으면 어찌 아버님께 올리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잘 말씀드려 아버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세요. 하고 말하자 어머니는 집에 돌아가 영감에게 오늘 딸네 집에 갔었더니 뭐야? 딸년네 집에 갔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시지 말고 제발 좀 들어보셔요. 이 일이 여차여차해서 그리 된 것이지 실상은 술이 없었답니다. 그제야 영감은 노여움을 풀고 그 일이 그런 줄은 내 미처 몰랐군. 그 방법이 심히 묘하니 나도 한 잔 마셔야겠네. 좋소이다. 하여 곧 방으로 들어가서 한 술을 마신 후에 노파가 영감에게 한 잔 더 하리까 영감? 늙은이는 한 잔으로도 크게 취하는구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